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해외보다 국내의 숨겨진 명소들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초행길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이버 지도의 도보 길찾기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네이버 지도의 도보 길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도보 길찾기 하는 사용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요, 원하는 곳을 찾아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수원 화성 행궁인데요. 이 수원 화성 행궁에서 근처에 있는 벽화 마을까지 도보로 길찾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 길찾기 해보도록 할게요. 수원 벽화 마을, 행궁동 벽화 마을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아래쪽에 관련된 정보도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도착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비 기능이 먼저 실행되겠죠. 자, 상단에 있는 길찾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길찾기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길찾기 경로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가장 빠른 길과 큰 길 우선이 나오게 됩니다. 걸음수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횡단보도는 몇 개를 건너가는지 나오게 되죠. 자, 가장 빠른을 눌러 보시게 되면 중간에 어떤 경로로 가는지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위쪽에 횡단보도 모양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1번을 터치를 하게 되면 1번 위치가 보이게 되고요. 자, 3번 터치하면 3번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미리 우측에 있는 거리뷰 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거리뷰 보기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현재 위치와 진행되는 위치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점이 새로 생겼죠. 자, 이걸 누르시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동그란 점이 진행되는 위치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지도 버튼 누르시게 되면 지도 모양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나오죠.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보는 위치가 같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고요. 가장 빠른 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고요.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가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버튼이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요. 자, 반대로 다시 돌았습니다. 자, 반대로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 진행 파란색 선과 내 파란색 동그라미가 같이 겹쳐서 이동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 걸어가는 방향과 지도에서 보이는 방향이 달라서 헷갈리실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 내 위치 표시 위에 나침반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나침반을 누르게 되면 현재 위치가 내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길찾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내가 과연 진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 거리뷰 보기가 있습니다. 거리뷰를 누르세요. 그러면 중간에 나오죠. 자, 지도에 터치하고 움직이셔서 내가 있는 위치에 거리뷰를 겹쳐 놓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거리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는 것과 거리뷰 모양이 같은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죠. 여기가 지금 이 거리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곳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헷갈리실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거리뷰는 다시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네요. 요즘 수원 화성 행궁이 핫플레이스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죠. 자,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나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 위치를 표시하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경로에서 벗어나죠. 자, 그 다음 계속 올라가 봅니다. 자, 진행 방향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잘못 들어도 이 경로 위치로만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를 표시하는 동그라미 앞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자, 그 화살표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자, 내가 갈 곳은 파란색 경로인데요. 지금 화살표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서 들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닥과 수평으로 눕힐 경우에는 화살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바닥과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팔자로 움직여 보시면 GPS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팔자로 두세 번 정도 움직인 다음 스마트폰을 세웠다가 다시 한번 눕히면 바로 방향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과 그 화살표가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죠. 자, 제대로 진행 방향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스마트폰을 바닥과 수평으로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스마트폰을 돌렸더니 화살표가 경로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진행해 봅니다. 자, 지금 앞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가 가려는 경로 위치는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그 방향으로만 방향을 잡아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우측으로 우회전 해볼게요. 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손가락 두 개로 지도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좌측에 나침반이 나와요. 나침반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자, 나는 이쪽이 보는 게 편하다. 그럼 이렇게 손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지도를 돌려주시면 내가 가는 진행 방향과 지금 가는 곳이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앞쪽에 횡단보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앞쪽에 횡단보도 보이네요. 자, 횡단보도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반야 불교사 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너라고 하죠. 자, 횡단보도에 거의 다 왔네요. 자, 지도를 다시 터치하면 전체 지도로 보이게 되죠. 자, 지금 횡단보도 앞에까지 왔죠. 지금 나의 위치와 내 위치 앞에 화살표, 그 다음에 경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로로 들어온 거죠. 자, 다시 나침반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는 방향으로 다시 지도가 회전되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나침반을 누르시면서 이동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네요. 항상 내 위치 표시에 화살표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다시 좌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뭐 거의 길 잃을 염려는 없죠. 자, 여기가 이제 벽화 마을인데요. 이렇게 벽들에 전부 벽화를 그려놓은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좌회전을 해야 되네요. 자, 여기도 벽화들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곳곳에 벽들에 벽화들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곳인가 봅니다. 아주 이쁘죠. 전부 이렇게 담장에다가 벽화들을 그려놨어요. 아주 좁은 길이네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동네가 아주 이쁘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눈이 어두워서 네이버 지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다 그려져 있죠. 저쪽도 그려져 있고요. 이쪽도 그려져 있네요. 사진 찍기 아주 좋은 곳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해요. 여기가 벽화 마을입니다. 이렇게 초인길 가실 때는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이런 식으로 국내 곳곳에 있는 명소들을 많이들 찾아다니시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곳에 여러 가지 명소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죠. 네이버 지도가 얼마 전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시게 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앞서 실제 거리를 걸어가면서 네이버 지도의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항상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되죠. 처음 실행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 대중교통이 나오게 되죠. 도보 길찾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보 길찾기는 상단 입력창에 터치를 해서 길찾기 할 장소를 입력하게 되면 도보 길찾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목적지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찾아갔던 목적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상단에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미 한번 갔던 곳인데요.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위치가 보이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도보 길찾기, 자전거 도로가 전부 한꺼번에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도보 길찾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출발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출발지를 터치하게 되면 내 위치가 나오게 되죠. 내 위치를 누르면 현재 내 위치를 출발지로 잡을 수가 있고요. 지도에서 선택을 누르게 되면 출발지를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꼭 내 위치에서만 도보 길찾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찾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선택을 눌러서 다른 곳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움직여서 여기 있는 위치 표시 모양을 출발지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내비게이션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건물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추천 출입구라고 나오죠. 추천 출입구 눌러주시게 되면 입구, 주차장 입구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입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선택한 입구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까지의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원하는 경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어떤 경로로 진행하는지를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초행길일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동을 하시면 훨씬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막상 이용하실 때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초행길일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동하시면 길을 잘못 들지 않고 잘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1번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1번 번호가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2번 누르면 또 2번 나오게 되고요. 3번 누르면 3번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경로 부분에 있는 번호를 누르면 실제 경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거리뷰를 통해서 실제 그곳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지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동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이 이동 버튼을 이용하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누르면 바로바로 그 위치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60도 뷰라고 나오죠. 360도 누르면 해당 장소에서 360도 뷰로 주변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비행기 표시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항공뷰를 제공을 할 경우에는 바로 항공뷰로 변경을 해서 전체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공뷰 상태에서도 진행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항공뷰일 경우에는 찍은 시간이 좀 예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모양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거리뷰 버튼 누르시게 되면 거리뷰 아이콘이 나오죠. 자, 마우스로 거리뷰 아이콘이 나오죠. 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이 거리뷰 아이콘을 거리뷰를 볼 수 있는 파란색 선 위에 아무 곳이나 얹어줍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진행 경로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런 파란색 선은 거리뷰가 제공되는 곳이죠.
자, 이렇게 얹어 주겠습니다. 꼭 내 경로일 필요는 없죠. 파란색 선 아무 곳이나 얹어주면 해당 장소의 거리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언제든지 돌아오실 때는 이렇게 터치해서 위치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이셨을 경우에는 좌측에 전체 경로 표시가 나와요. 이걸 누르시면 언제든지 다시 전체 경로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이것은 내비게이션과 동일합니다. 교통 정보라든지 CCTV라든지 대중교통, 실내 지도 이런 것들 동일하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위성 지도, 지형도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내비게이션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로 이동하느냐, 걸어서 이동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보 길찾기는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실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경로 누르신 다음 바로 진행만 하시면 바로 이동하는 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경로 미리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실제 내가 도보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경로 미리 보기 누르시고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1번이라고 나오죠. 직진이죠. 그 다음 화살표 하나 넘기면 2번 오른쪽 방향,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 넘기면 3번 횡단보도 건너기, 그 다음 다시 누르시면 4번 또 직진, 이런 식으로 번호마다 이동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보 길찾기는 교통정보나 신호등 같은 차량을 운행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 명소들도 많이 찾아다니시는데요. 초행길일 경우에는 이 도보 길찾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의 도보 길찾기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